바랍니다. 네,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희원영입니다.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에너지공단에서 201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하시면서 연료전지, 가정용 연료전지 하시고 계시잖아요. 네. 그 연료전지가 이론적으로 보면 열과 그리고 전기를 같이 공급을 하니까 주택에서는 열과 전기를 같이 공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 근데 이 건에 대해서 연료전지 설비 단가를 보니까 킬로와트당 23,920원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태양광이 1,536원인데 아무리 열하고 전기를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단가가 15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보조 비율도 태양광은 50%인데 오늘 70%고 그럼 연료전지 이거 하나 하는 바에는 태양광을 열 몇 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렇게 돼버리면. 그래서 좀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게 효율적인지를 좀 들여다봤어요. 근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보급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 주택은 가동률,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로 설치를 해놓고 가동을 하는 게 88% 정도는 됩니다. 근데 이 건물이 상업용 건물이잖아요. 상업용 건물은 연료전지 하는 이유가 용적률 더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 놓고 66%밖에 안 한다는 건 나머지 40%는 사실 안 쓴다는 거거든요. 용적률은 더 줘놓고 결국은 이걸 안 쓰는 게 거기다가 이건 지원금까지 줬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이 좀 있습니다. 네네. 그리고 그 전체 2010년부터 된 거를 보니까 2,000개가 넘어요. 2,000개가 넘고 그러니까 1,615개 441 한 곳은 관리가 되지만 그 전에 한 거 1,615개는 가동률이 얼마 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이후에 법이 제정돼서 관리되는 게. 그래서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누진제 개편이 되면서 전기요금이 싸지니까 전기도 공급하고 열도 공급할 때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비싼 가스 가지고 그레이 수소 만들어서 가스로 수소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난방하고 전기를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니까 비싸고 그 전기요금은 낮아지니까 사실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의 가동을 안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앞으로 연료전지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? 근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들어가서 보니까 2040년까지 2.1기가와트를 넣겠다고. 저는 이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은가. 어차피 가스로 쓸 거면 그럴 거면 태양광하고 컨비네이션을 하든가 히트펌프로 컨비네이션 하는 게 가격도 훨씬 적게 들고 그러니까 효율이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전기요금 들어가는 건데 예? 예, 그런 거에 대해서 이따가 좀 여쭤보고요. 같이 한 번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이제 한국형 FIT 규칙 개정권인데요.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김창섭 이사장님은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텐데 우리가 FIT가 고정 가격 제도를 그동안 해오다가 이명박 정부 때 그걸 RPS로 바꿨잖아요. 네. 근데 특히 소규모인 경우에는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그게 알지 못하면은 사실 대출받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한국형 FIT로 100kW 이하는 하기로 한 거잖아요. 근데 뭐 특정한 악의적으로 한 사람이 수십 개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도 세계 개인은 농어민일 경우에 또는 협동조합은 5개, 농어민 개인일 경우 3개 이렇게 한정을 하셨잖아요. 이것 너무 규제가 큰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됐었는데 엊그젠가 발표한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한국형 FIT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면 자신이 설치하는 그 발전 시설이 그러니까 자경농일 경우의 기준을 주려고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끌어다 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군구로 같은 시군구 안에다가 그 태양광 발전 시설 하는 걸 하면 될 텐데 읍면동으로 하셨어요. 그리고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지 않으면 한국형 FIT를 적용을 또 못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한이 너무 강해져서 정작 100kW 이내의 소형으로 어떻게 보면 뭐 퇴직금 모아서 아버님 그 땅에다가 이렇게 하나 놓아드리는 연금형으로
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닌가, 그 우려가 좀 있거든요. 그 지난번에 REC 가중치 조정할 때 그 한국형 FIT 가격 결정 시점 변경도 그것도 원래 직전 연도에서 가장 비싼 걸 하다가 바로 직전 REC로 하니까 이건 역시 가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전 사업 허가, 시공 이런 걸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왜냐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리니까. 그럼 결국 이 건도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이격거리 규제도 줄어든 것도 아니고, 게다가 이 한국형 FIT 자격을 가진 사람이,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제한되고 개수도 제한되고 시점도 제한되고, 이렇게 해서 이게 탄소 중립이 될까? 예? 그러니까 대규모도 뭐 여러 가지 막힌 게 많지만 소규모 100kW도 이렇게 제한이 많으면,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RPS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되는, 그 근본적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이제는 정확한 가격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, 그 고민이 좀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고민들이 이제 얼마 그동안 3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쭉 보시면서, 그리고 NDC 이제 발표하잖아요. 그럼 재생에너지 엄청 늘어나야 되고 전 국민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,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신에너지로서의 연료전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, 그 다음에 또 이런 소규모 태양광, 그러니까 개인이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건의 규제가 자꾸 이렇게 되는 건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지, RPS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이번 기회에 쭉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답변 드립니까? 네네.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료전지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요금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요. 그러면 이제 이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 연료전지, 건물용 연료전지가 적정하냐,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연료전지라는 것이 현재는 그레이 수소인데, 그레이 수소란 논쟁도 있고,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시장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있는 시장 혹은 기 설치된 부분의 가동률을 높이는 두 가지 이슈는 좀 다른 이슈 같습니다.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한 거는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. 뭐 AS를 더 의무화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동 방법을 늘린다든가, 특히 현재로서는 전기요금 부분을 놓고 연료전지에 대한 전용 전기요금을 산업화 논의 중에 있습니다.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가동률을 높이는 거는 높이는 방법대로 논의를 해볼 것이고. 연료전지용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한다는 얘기인가요, 그러면? 낮춰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탄소 중립이 선언이 되고 또 수소 경제가 얘기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논의되던 많은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? 사실은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그 FIT는 우리나라가 원래 FIT로 시작했다가 FIT가 통제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RPS로 바꿨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FIT에 대한 이제 그 장점에 대한 논의가 또 계속 있기 마련입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FIT하고 RPS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FIT로만 하다가 또 RPS로만 하다가 그 RPS의 부작용을 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형 FIT로 또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한국형 FIT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정교한 규제책을 만들어 가지고 부작용을 이제 감내하는 부분인데, 결국은 이제 적정한 규제의 선이 어디냐에 관한 논의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데, 이 편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가는 부당 이득을 통제하는 거하고 또 소규모 사업자들이 들어온 거에 대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이 적정한 선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,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FIT하고 RPS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도 고민을 해보고, 좀 매우 이게 이 적정선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, 계속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큰 방향은 우리가 탈원전을
보통 독일 같은 경우는 2000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탄소 중립을 2020년에 얘기했다고요. 우리는 2017년에 탈원전 얘기하고 2020년에 탄소 중립이거든요.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피크가 1990년, 2000년인데 우리는 2018년에 피크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이제 평소 때 같으면 말씀하시는 밸런스 맞추는 걸로 가겠지만 지금은 정말 무분별하다고 느낄 정도의 태양광이나 풍력이 여기저기 들어서지 않고는 과연 NDC 목표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데 10년 내에 2018년에 비해서 35% 이상, 40%도 과연 할 수 있을까? 저는 그래서 뭐가 우선순위일까를 볼 때, 그러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관료분들은 이걸 잘 밸런싱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방향을 저는 좀 잃어버린 것 같다. 뭔가 부작용에 대해서 규제를 또 만들고 부작용 생기는 것 같으면 규제를 또 만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시장은 키워져야 되는데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에서 약간 늘어나는 정도에서 더 이상 안 되는 그래서 관련 이해관계자들하고 정말 얘기를 했는지도 의문스럽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RPS 한국형 FIT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고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겠다. 네?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. 네. 근데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기존의 체제하고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가격 체계나 기술적 포트폴리오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고요. 거기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지 그건 새롭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규제만 계속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 하나 하고요. 그 가정용 연료전지는 과거에 들어간 거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는 게 필요할 텐데 앞으로 계속 이런 그레이 수소를 쓰는 방법이 주택용 건물에서 쓰는 탄소 중립 기술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가동률 높이는 거 말고 앞으로 지금 2기가와트까지 확대한다는 게 그게 적정한 건지 예, 그 건에 전기요금을 계속 지금 OECD 국가 중에 제일 전기요금이 싼데 또 어딜 더 낮춰요.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더 싸게 한다는 게 얼마나 제로로 주게? 그건 제가 보기에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. 뭐 그린 수소도 아닌데 예? 온실가스가 더 나오는 연료전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? 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전에 이쪽 전문가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제대로 얘기를 해주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. 유념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